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조계명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이 두 노숙은 바로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이요 태평한 데는 간사한 도적이로다. 비록 그러나 화살과 칼날이 맞퉁기지만은 쓰는 곳은 두 가지니 어찌하리요. 만약 두파사인된 그 꿰맨 틈도 엿보기는 어려우리라. 조계의 문화에는 손님과 주인이 역연하니 정신을 움직이지 않고 살림살이를 이루어 보이니라. 피차가 환한 얼굴, 기쁜 빛으로 이야기와 거동이 번듯하니 이런 태평한 때를 향해 절대로 바람이 없는데 나부를 일으키지 말라. 만약 그런즉 칼과 갈래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삼음이 좋고 창과 방패는 호랑이 가죽 속에 감추는 것이 좋으리라 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공안 제419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안 419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눈치챈 분은 못 눈치챘겠죠. 화살을 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지난 시간에 조주선사와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문답입니다. 자, 간단한 문답인데 이런 아주 간단한 문답도 여러분들이 물론 외울 정도로 간단한 문답이죠. 이런 간단한 문답도 깜깜하면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고 또 되게 상심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상승 법문을 꾸준히 듣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망념을 일으키지 않도록 애쓰고 그러면 언젠가는 뭐 알게 되겠죠. 조주선사, 수유선사. 조주선사가 수유선사를 찾아가서 재빨리 법당에 오르거늘. 그러니까 이제 조주선사, 천하의 조주죠. 조주 고불, 조주 옛 부처님 하는 정도로 대단한 조주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조주. 이 공안, 즉 화두거리가 조주선사와 관련된 화두거리가 거의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대단한 조주선사. 왜냐하면 조주선사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수명이 짧은 당시에, 하여튼 기록에는 뭐 120세까지 살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은 지금 기네스북에 120세가 없거든요. 지금 세상에. 얼마 전에 117세가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선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화두거리가 많아지겠죠.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고. 이런 조주선사가 안 계셨더라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 거니까. 자, 그런 저주가 또 유명한 수유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재빨리 법당으로 오르거늘 보통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저 수유선사 계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아이고 저주선사 오셨어요. 저주선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스님 오셨습니까? 차나 한잔 하시지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차 한잔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러면 그렇게 저주선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것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뜻. 그 특별한 뜻이 수유선사를 위한 특별한 뜻인지, 이제 우리들을 위한, 뒤에 공부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뜻인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조주선사가 그렇게 처음부터 인사를 안 하고, 바로 수유선사가 계시는 절에, 암자든 절이든, 어쨌든 토굴이든, 암자를 토굴이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법당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암자나 절이 되겠죠. 가서 대뜸 법당에 이제 오릅니다. 법상에 오릅니다. 이렇게 여기를 법상이라 하거든요. 법상. 그 법상은 어떤 자리입니까? 법상은 절대의 자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도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도 절대의 자리. 왜냐하면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고 이전에도 또 이야기했고 그 앞에도 이야기했고 아주 옛날에도 이야기했고 약 30년 전에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들은 분은 이제 좀 뭐 그걸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거고 많이 못 들어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 만약에 한다면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있는 게 아닌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좀 어렵죠. 말이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없는 건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있는 건가?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비유를 한번 했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컴퓨터에 전원이 꼽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래도 전원이 아무리 꼽혀 있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작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또 그거는 어떤 경우하고 같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있고 두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두뇌에 우리 기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저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고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두뇌를 움직이는 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불자라고 해도 잘 몰라요. 불자라고 해도 뭐 두뇌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게 아니구나. 두뇌를 움직일 줄 아는 놈이 뭔가 있구나. 그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못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의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비로운 고마우신 부처님의 덕분에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부처님 덕분에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불자라고 안 합니까? 부처님 제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처럼 우리 육신을 작동시키는 놈이 있다. 대개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뇌가 움직인다. 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큰 고리, 대뇌가 손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뇌에서 손을 움직이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어요. 이 대뇌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뇌가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단계라 했어요. 전에 제가. 그렇죠? 1단계.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알려면 초견성을 해야 됩니다. 초견성. 그걸 꼭 이제 나누어 가지고 초견성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초견성이 다 알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저는 말할 줄 아는 그것. 여러분들도 말을 한다면 말할 줄 아는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엇이 듣습니까? 귀가 듣습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무엇이? 듣는 놈이. 그 듣는 놈이 마음이고, 듣는 놈이 부처고. 그런데 이제 그 듣는 마음을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자, 그것은 그릴 수도 없고, 뭐 찾아낼 수도 없고, 이것이다 할 수도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사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왜 그렇겠습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원래 한 물건도 없어. 그렇다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이제 그 정도로 해놓고, 근데 그놈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거지. 언제? 제가 말할 때 나타났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나타났죠? 근데 모릅니다. 나타났는데 못 느낍니다. 못 느끼는데, 제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을 때, 제 목소리는, 뭐, 제가 내는 목소리니까, 목소리는 이제 과학적 장비로 측량을 해보면 몇 데시벨, 이렇게 측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다 가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20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 사이다. 뭐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뭐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데시벨이 한 100데시벨쯤 된다 합시다. 그럼 데시벨로 측정하면 딱 100데시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100데시벨 그대로 들을까요? 못 듣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은 귀가 좀 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면 나는 100데시벨로 이야기했지만
10dB로밖에 못 듣습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들어요. 그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평상시에 늘 조용한 데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시끄러운데 막 그냥 지하철을 움직이는데 그런 데만 있는 사람은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dB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 응? 좀 되게 크게 듣기도 하고 작게 듣기도 하고 시끄럽게 듣기도 하고 안 시끄럽게 듣기도 하고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 제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여러분들 귀 탓입니까? 여러분들 귀라는 기관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귀 탓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뭐 만약에 시끄럽다고 느끼면 시끄럽다, 크다고 느끼면 크다, 작다고 느끼면 작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제 목소리는 일정하게 나갔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달리 느끼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다 다르게 듣는데 누가 들은 목소리가 제일 정확할까요? 누가 들은 목소리가 제일 정확하겠습니까? 혜인. 사람들이 요새 혜인을 왜 안 불러주노?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누구 목소리가 제일 정확하겠노? 어? 누가 들은 목소리가 제일 정확하겠노? 좀 이래 비틀기만 그냥 정신이 아득한 모양이. 내가 일부러 막 비트는 거야, 이렇게. 여기 모든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누가 들은 목소리가 제일 정확하게 들은 목소리이겠노?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하고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가 없지. 맞아. 뭐 각자 다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 진짜 목소리가 있겠나? 있겠나 없겠나? 없지. 진짜 목소리가 없어요. 나도 내 진짜 목소리를 못 듣는데 여러분들이 제 진짜 목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내가 항상 100dB로 이야기한다 해도 기계를 재보면 100dB이야 항상.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다르고 기분에 따라 다르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시끄러운 곳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르고 조용한 곳에 있다고 하면 또 다르고 같을 수가 없죠. 내 목소리도 그런데 뭐 다른 거 빛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우리가 부드럽고 거칠고 하는 감촉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착각해가지고 왜 나는 좋은 목소리로 들리는데 니는 안 좋은 목소리로 들리노? 이렇게 시비를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시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그런 시비 때문에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시비 때문에 데모를 하고 시비 분별 때문에 그렇죠. 시비 분별. 쓸데없이 분별하고 시비하는 덕분에 그게 전부 다르다는 걸 알면은 서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 니는 그렇게 듣고 나는 이렇게 듣고 네가 듣는 것도 맞고 내가 듣는 것도 맞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비할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는 이제 시비를 하도록 배워왔거든요. 자, 이제 그런 관점을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요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러고 이제 목소리가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100dB.
나왔으니까. 만약에 시끄럽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안 시끄럽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다면 여자가 있듯이, 물론 뭐 게이도 있지만 게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명인이 게이 하나? 어? 게이가 누구야 나는 게이입니다 하고 선언한 연예인이 홍석천이잖아. 응? 나는 게이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 맞나? 이거 웃지 않아? 게이는 남자가 여자가? 근데 과학적으로 분류하면 염색체로 분류하기 때문에 남자 맞아. 하는 짓이 이제 여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짓 보고는 모르잖아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남자다. 이런 거는 여자다. 그런데 그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대요. 지금 최근에 젊은이들 조사를 해보면 특히 학생들 있죠. 어린 학생들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남자들이 해야 할 일, 그걸 꼭 해야 된다. 나는 남자니까. 이제 남학생들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대요, 지금. 결혼을 해서 남자가 꼭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남자가 살림을 해도 된다. 여자가 돈을 벌고. 이런 프로테지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습으로 벌어진 고정관념이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는데 이제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말 자석이 나는 결혼해서 나는 집안 살림만 할 거야. 그러면 그래 니 참 잘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슨 말 나가지고. 시험보살 어때요 만약에? 혹시 아드님이 장가 갔나요? 안 갔죠? 마침 잘 됐네. 안 갔는데 만약에 어머니 저는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겠습니다. 집사람 뒷바라지만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집사람을 만나서 나는 살림하고 지금부터 요리를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요리 학원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 니 잘한다 이라겠습니까? 아이고 미친놈 이라겠습니까? 아마도 아직은 아이고 미친놈 이라겠죠. 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네? 아드님 전화 좀 주세요. 제가 내일 전화해 드릴게요. 엄마가 생각을 바꾼대. 니 결혼해도 니 살림만 해도 된단다. 안심해라. 취직 걱정 너무 하지 마. 전화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죠. 고정관념. 우리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뭐 목소리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왜? 왜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까? 고정된 생각은 알고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정도가 달라요. 대단히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전부 가짜의 생각이라는 거지. 진짜의 생각이 아닌 가짜의 생각. 근데 그게 가짜의 생각인 줄 알면 얼마나 살아가기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의 생각인 줄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우리 본문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맥락이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자, 조주선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도 이걸 한번 본문을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 최근에 이제 설명한 것을 알아듣는 분도 있고,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한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어차피 이건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아까 그 선사의 이야기를, 아까 그 선사가, 조계명 선사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면 또 본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주선사가 수유선사를 찾아가서 재빨리 법당에 올랐다. 이렇게. 그 무슨 뜻입니까? 재빨리 법당에 올랐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에 이야기는 했죠, 제가. 혜인이 지금 뭐 조금 의심나거나 조금 캥기는 게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요 지난번에 한 본문 테이프를 여러 번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혜인은 알 거고 재빨리 법당으로 오른 이유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외우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 알 거고 어쨌든 법당으로 올랐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은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혜인 진짜가 가짜가? 가짜입니다. 왜 가짜고?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 맞다. 맞아. 아이고 이제 모델을 또 새로 찾으니까 또 제대로 탁탁 튀 나오네.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가짜죠.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내가 이런 모양인데 라고 내 생각으로 만들죠.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고 내가 평상시에 버릇은 이렇고 근데 그게 또 바뀌잖아요. 버릇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양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이거 좀 멋있었는데 보니까 뭐 별로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짜죠. 가짜. 그 다음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가짜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가 수유를 찾아가서 재빨리 법당에 이렇게 내 자리에 이렇게 탁 차지했다고요. 이게.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겠습니까? 가짜인 조주선사의 육신을 나타내려고 앉았겠습니까? 진짜인 마음, 즉 부처를 나타내려고 앉았겠습니까? 법당이란 자체는 바로 절대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의 육신을 나타내려고 앉은 건 아니겠죠. 조주선사가 육신으로 법당에 앉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주가 조주의 육신을 나타내려고 앉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주의 육신을 쓸 줄 아는 조주의 마음자리, 그게 절대죠. 그게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조주는 조주의 마음자리,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음자리. 각자 그 마음자리, 참나, 그렇죠? 참나라 할 수도 있고, 마음자리라 할 수도 있고, 참나요,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삼계유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삼계유심. 삼계유심. 욕계, 색계, 무색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세계잖아요. 중생세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할게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너무 답을 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막 본문을 많이 들어가 딸딸딸딸 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제 낮에 놓치죠. 그래도 뭐 낮에 어쩌다가 오랜만에 뭐 고향 새까만 후배를 만났는데 뭐 돈벌이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고 되게 잘 사는 거 그렇지도 않고 나이는 벌써 뭐 50이 뭐 다 돼갖고 새까만 후배가 이제 10살 아래에 있는 후배가 삐까번쩍하게 외제차 탁 몰고 어쩌다가 지리에 지나가다가 만났어. 만나가 언니 사는 데 한 가봅시다. 이러고 왔는데 뭐 선언이라고 저 위에 뭐 조그만 콧구멍만한 방에 언니 미친 거 아니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 애인은 아무렇지 않겠지, 그래도. 응? 아, 그건 자신이 없나? 그건 대답을 빨리 안 하네. 뭔가 캥기나? 아직도? 아직도 네 공부가 그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그런 분별이 있나? 어? 내가 그러면 그 후배라 치고 10살 후배, 함양산청에서 공부도 제일 못하고, 우리 집은 유지집인데 지금도 제일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빌려진 준 밭에 겨우 막 소작농을 하는 얼굴도 못생기고, 학교도 제대로, 뭐,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중학교도 제대로 시골 중학교 근거에 나와가지고, 어찌 뭐 신랑을 잘 만났는지, 또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삐까번쩍한 외제차를 타고 와가지고, 선원까지 구태여 따라오더니 와가지고, 그게 좀 내야. 언니 미친 거 아니요? 언니 왜 이래 미치게 살아요? 그때 그렇게 이쁘고 잘 살고 이러더니, 아무렇지 않겠나? 이거 자신이 없다 그렇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이게 모습에 순간적으로 탁 떨어져서 그래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었는데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중에 그럴지 모르지. 하필이 뭐 법문하는 시간에 뇌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고약한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참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런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공부가 철저해야 돼요. 응? 맨날 말로는 이 내 육신이 가짜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거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뭐합니까? 그건 전부 가짜니까 오로지 진짜인 나는 이 3개는 모습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전부 모습이거든. 이 모습의 세계는 전부 가짜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로지 진짜는 마음, 참 나밖에 없어. 참 나는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부처님이 그 참 나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것만이 진짜거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분명히 가짜인 줄 알았는데 이 가짜의 나가 진짜의 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고약하죠. 가짜의 나가 왜 진짜의 나가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응? 혜인 이유가 뭘까? 왜? 그래, 말은 뻔지하게 잘한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린나? 응? 네가 내를 본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근데 뭐 내가 나무랄 수는 없죠. 내가 미기 살릴 것도 아닌데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그 버릇
없애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버릇이 없다면 부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버릇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데. 그 버릇이 남아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가짜구나. 그렇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입만 생각으로 만든 가짜. 이래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가짜구나. 가짜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 느껴야 돼요. 느끼지 않으면 안 돼. 느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이제, 법당에 올랐거든. 뭐가 올랐겠어요? 진짜만 올랐거든. 응? 가짜 육신이 올랐겠습니까? 조주선사의? 진짜인 조주선사의 참나,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참나가 올랐을 거 아니야, 여기에. 그걸 수유선사가 눈치챈 거예요. 참나니까 법당에 올랐구나. 수유선사가 딱 오르니까 그 장면을 딱 보고는, 아, 참나니까 저래 올라가고 큰 소리 치고 있구나. 수유선사가 그걸 보고는 화살을 봐라. 이랬습니다. 화살을 봐라. 이 화살은 지난번에 설명했죠. 화살은 그 천상의 금강 역사, 나라연 역사라고 아주 힘센 그 천상의 역사인데 힘이 막 코끼리의 100만 배나 되는 그만큼 견고한 화살이 돼. 견고한 화살. 살림살이가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살림살이가 견고하면 뭘 나타내겠습니까?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모습은 견고하지 못하죠. 자꾸 생각이 변하니까 모습은 견고하지 못하죠. 견고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심, 참나. 참나 외에는 견고한 게 없습니다. 응? 오로지 참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살을 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주선사는 원래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주인 자리를 뺏으려고 딱 앉아가지고 법당에 딱 앉았는데 그걸 눈치채고 내가 주인인데 너는 손님이지 않느냐? 주인이나 손님이나 뭐 다를 바는 없지만 네가 손님이지 않느냐를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화살을 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다시 주장합니다. 화살을 보라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조주선사가 화살을 보라 한 것도 참나를 의미하거든. 그것이 절대니까 다른 거는 전부 가짜. 그것만이 진짜거든. 진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도 진짜를 다시 이야기하니까 수유선사가 지나갔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거기에 이제 자기 살림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수유선사가 조주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조주가 마무리를 해야죠. 수유선사가 지나갔다 이러니까 조주는 맞춰왔다 이렇게 경상도 말로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서로 이제 본래 자리를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조주선사도 선사로의 그 이제 작가라고 하죠. 작가. 선사의 품위를 조주선사가 처음에 너무 자리를 차지했지만 조주선사도 선사의 품위를 끝까지 지켰고 수유선사도 조주선사한테 처음에는 법당을 뺏겼지만 수유선사는 수유선사대로 선사를 지켰죠. 그러니까 조주선사와 수유선사는 서로 어울려서 태평무를 추었다. 태평무. 아주 태평한 춤을 추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지만 태평무를 추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은 알았거든요, 지금.
핵심을 알았으니까 아까 조계명선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은 핵심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명인의 핵심 알았나? 오이 웃기만 없노. 저 도향은 핵심 알았나? 아 몰랐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봐야 된다. 핵심을 뭐 짐작한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조계명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 조주선사, 수유선사 방금 서로 이야기하고 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이 두 노숙은 바로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이요 태평한 때는 간사한 도적이로다 이랬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 태평한 데는 간사한 도적.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두 작가가, 이 두 선사가, 조계명 선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당에 올라가지고 이 조주와 수유 선사는 바로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이고 태평한 데는 간사한 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조계명 선사가 이 두 선사를 선사로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선사를. 아, 역시 선사구나.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이고 태평한 데는 간사한 도적이다. 과연 선사구나. 이렇게 선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사한 도적이 왜 선사입니까? 세원아, 간사한 도적이 왜 선사고? 좀 이상한 말이지. 듣자니 이상한 말이지. 근데 아는 사람은 알거든. 그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지러운 세상에는 영웅, 태평한 세상에는 간사한 도적. 이제 혜인 눈치챘나? 와, 이제 혜인이 드디어 눈치챘구나. 아이고야, 일주일 동안 막 머리 싸매고 내를 잡아먹듯이 하더만은 이제 눈치챘구나. 이야, 대단하네. 회원이 가르쳐준 거 아이가? 아이고. 가르쳐주진 않았지. 가르쳐주면 완전 도발을 망치는 거다, 그거. 비록 그러나 화살과 칼날이 맞퉁기지만은 쓰는 곳은 두 가지니 어찌하리요. 쓰는 곳은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힌트를 드립니다, 제가. 쓰는 곳은 화살과 칼날이 맞퉁기지만은 쓰는 곳은 두 가지야. 칼을 쓰는 곳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칼을 쓸 때는 물렁물렁한 무를 썰거나 단단한 고기를 썰거나 두 가지. 그 다음에 화살이 맞퉁긴다 했는데 화살을 쓰는데도 두 가지입니다. 관역을 맞추거나 살바지를 맞추거나 두 가지. 이제 점점 짐작이 가죠. 여태까지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그렇지 조금 뒤통수가 좀 간질간질해질라 한다. 법인이 알아들었나? 그래. 아이고 참 촌에서 온 보람이 있네. 촌에서 온 보람이 있구나. 알아들었다. 점점 이제 알아듣는 사람이 점점 생깁니다. 또 못 알아들어도 곧 알아들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어찌하리요?
만약 두파사인데 두파사라면 그 꿰맨 틈도 엿보기는 어려우리라. 두파사, 사리를 잘 모르는 이, 좀 뭔지 모르는 이, 아직 공부가 조금 얕으니, 천지를 모르는 이는, 두파사는 그 꿰맨 틈도 엿보기는 어려우리라. 짐작 못할 걸 이런 뜻입니다. 지금 조계명 선사가. 아이고 뭐 어리석은 사람은 잘 모를 걸 아직도 이런 뜻입니다. 조계의 문화는 이제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가서 그 불교를 다시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깨닫고 부처를 이룬다. 왜 그러느냐? 마음밖에 없으니까. 응?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런 조계의 문화에는 손님과 주인이 역연하니, 손님이 역연하면 주인이 역연하고, 주인이 역연하면 손님이 역연합니다. 반드시. 정신을 움직이지 않고 살림살이를 이루어 보이니라. 조계의 문화에는 손님과 주인이 역연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정신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살림살이를 이루어 보인다. 빈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빈틈이 없다. 피차가 환한 얼굴 기쁜 빛으로 이야기와 거동이 번듯하니 이런 분도 그렇고 조주선사와 수유선사도 그렇고 조주선사와 수유선사의 대화와 서로 이제 문답과 태끌이 이 행동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알아듣는 사람이 환한 얼굴 기쁜 빛으로 이야기와 거동이 번듯하니 이런 태평한 때를 향해 절대로 바람이 없는데 나부를 일으키지 말아라. 나부는 물결.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지 마라. 이 태평한 때. 왜? 그럼 어느 때가 제일 태평한 때겠습니까? 말로 하자면 어느 때가 제일 태평한 때일까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제일 태평하잖아요. 그렇죠? 망념을 설사 일으켰다 하더라도 망념인 줄 눈치챌 때, 먹을 때, 맛있게 느껴졌다? 지난번에 보살이 대답을 잘했거든요. 우리 금요일날 차 마실 때. 성씨가 무슨 보살이에요? 정보살. 정보살이구나. 정보살이, 제가 그랬잖아요. 차 마시면서. 차 맛이 어때요? 이러니까 잠깐 멈칫했어요. 잠깐 0.1초 동안 멈칫하더니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랬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느껴지는 거. 단지 내가 맛있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은 똑같은 맛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장을 안 하지요. 고정되지 않고 요 맛에 집착을 안 하지. 그렇죠? 집착을 안 해서 자유롭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태평한 때, 그때가 태평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참나가 만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벌어져 있는 모습들은 참나가 만드는 그림자거든. 꿈속의 꿈이고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게 실감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전에 우리 무릎을 다 같이 한번 쳤는데도 뭐 다음날 보니까 무릎 친 거는 간 곳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뭐 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이런 태평한 때를 향해 절대로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지 말라. 쓸데없이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뭐 아는 척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르마리로. 지식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불경을 외워 있거나 뭐 어디 다른 법문을 또 제가 한 법문도 좋고 여러 법문을 들은 걸 외워 있거나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항상 이 자리에 딱 법문 들으러 올 때는 과거에 내가 들은 법문은 다 버려버려요. 버리고 여기에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느끼는 바가 생깁니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은 칼과 갈래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삼음이 좋고 창과 방패는 호랑이 가죽 속에 감추는 것이 좋으리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칼과 갈래창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이지. 또 창과 방패가 왜 필요하냐? 응? 절대인 마음 참나밖에 없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킨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망념임을 안다면 태평이죠. 그렇죠. 태평이죠. 문 밖을 우리 법당 밖을 나서도 태평. 그렇죠. 내일 세수할 때도 태평. 세수할 때 비누를 칠하는데 왜 이 비누는 어제 비누보다 덜 미끄러워? 덜 미끄러워에 떨어지면 중생. 왜 덜 미끄러워, 덜 미끄럽게 느껴지지? 내가 만든 생각, 부처. 하루에도 중생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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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부처. 12번 더 중생부처, 중생부처 하다가 점점 부처부처, 중생부처, 부처, 중생. 부처부처, 부처부처, 중생부처, 부처부처, 중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부처부처, 어쩌다가 중생.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게 공부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수행을 지어 가는데 분명히 법문도 알아듣겠고, 아, 그렇지. 지금 이 법당에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내 목소리도 그렇고, 들리는 목소리도 그렇고,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부처님 그 사진도 그렇고, 기타 등등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들,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일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할 거니까 진짜일 리가 없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훤하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법문 듣지 않을 때도 그걸 확인하는 거죠. 밥할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놓쳐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안 놓쳐야지 하고 생각하려면 먼저 우선 벌어진 모습들이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게 맞구나. 이렇게 느껴져야지 항상 생각으로 만든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느껴졌다면,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자주 돼요, 자주. 그렇지, 이거 생각으로 만든 가짜. 이렇게 자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느껴지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조금 느껴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생각으로 만든 가짜
이 새말기를 안 놓쳐야지 라는 생각조차 안 일어나고 몽땅 다 잊어먹고 근데 한참 지나다가 누가 내가 하도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먹으면서 야 그거 맛있나? 하고 묻는데 아이고 이거 오늘 맛있나 소리 들을 때까지 오늘 가차 다 놓쳤겠네. 계속 중생짓만 했네. 놓쳤다는 거는 중생짓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안 놓쳤네. 요렇게 그게 늘 안 놓쳐야 되는데 자주 놓치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또 자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선하면서는 자선 자체가 이제 의정을 일으키거나 또는 자선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 같자지 자선할 때는 다 같이 하니까 또 법당에서 하니까 그 가짜지 하는 생각도 안 놓쳐지거든요. 법당에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법당에 앉았어도 뭐 어떤 사람은 또 모르지요. 아 내가 오늘 여기 안 오고 오늘 주말에 내가 꼭 볼 게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 말하자면. 근데 법당에 오면 법당에 오지 않을 때보다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훨씬 많이 하죠. 평상시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는 것도 버릇이거든요. 공부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법당에 오면 다른 어느 때보다 공부에 관해서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공부하는 버릇이 되어서 낮에 몸을 굴릴 때도 그렇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물이 보이면 내가 만든 허망한 느낌. 어제는 침침하더니 오늘은 또록또록 하게 느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는 겁니다. 뭐 별 게 아니고 공부가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실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